제가 잘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장화 홍련 얘기는 너무 잘 하시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장화와 홍련이 예쁜 언니, 동생. 너무 예뻐. 그래서 같이 잘 지내는데 계모가 와요. 애들을 모함해서 애들이 죽고.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장화 홍련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어서 처녀 귀신. 무서워 해가지고 나타나서 복수하는. 우린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장화와 홍련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우리 애들 잘 키워줘서 좋은 데 시집 보내주세요가 죽을 때 이 친모의 유언이었습니다. 뭐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집안 배좌수라고 돼 있는데요. 아버지가 배좌수. 좌수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역의 유지란 뜻이에요. 좌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이렇게 뭐 읍장 정도 아닙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입김 센 이런 분들이에요. 양반가는요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무슨 다른 어떤 의도가 아니고 꼭 있어야 돼요. 새어머니가 왔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장화 홍련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처의 소생이 아들이에요. 그럼 얘기가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자, 전처 자식의 장화 홍련 딸이 있고요. 후처가 왔습니다. 그래서 후처가 와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있어요. 자, 이 배자순의 집을 누가 이을 것이냐? 당연히 계모, 첩이 아닙니다. 첩과 계모는 다릅니다. 보통 이게 옛날 얘기에 가장 많은 게 처첩 갈등이에요. 처와 첩이 싸우는 거예요. 그건 다 집안 내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주도권 싸움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어떻게 낳느냐예요. 딸이 중요하지 않아. 아들 낳는 거거든요. 근데 전처의 자식들이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딸, 둘. 걔네들은 뭐예요? 시집. 가면 끝. 그런데 도대체 계모는 왜 장화를 모함했나요? 모함을 왜 했을까요? 모함했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한 얘기로 보면 밥을 많이 먹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 식탐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배자순의 집은 부자예요. 아니면 내 아들이 걔네들을 좋아하나? 어머 막장이다 막. 너무 많은 걸 봤어. 여기 속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자, 예쁘게 생겼어요, 장화 홍련은. 뭘까요? 맞습니다. 아빠가 딸들을 너무 예뻐했어요. 근데 아빠들은 다 딸바보인데. 그럼 왜? 근데 그게 내 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전처의 아이야. 그럼. 계모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꾸 두 딸을 자꾸 싸고 돌고 우리 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걔네만 편애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집을 보내면 되죠. 아들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끝나는 거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딸이에요. 간단히 시집 보내면 됩니다. 너 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돌아가신 친모의 유언이 뭐냐? 시집 보내라는 거였어요. 명분도 있어. 더더욱 자기 딸이 때가 됐는데 시집을 못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추문이에요. 이게 뭐야? 쟤는 뭐 문제가 있나? 뭐 아이고 이상한가 봐. 안 좋아. 시집 보내기 당연해. 계모 입장에선 얘네들을 시집 보내면 되는데 시집을 안 가요. 왜? 배자수가 시집을 보내지 않습니다. 배자수는 계속해서 뭘 하느냐? 아유, 니들이 불쌍하다. 계모가 저렇게 괴롭히느냐? 맨날 밖에 갔다 오면 아유, 엄마가 괴롭혔지. 계모 가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맨날 이래요. 그럼 빨리 시집. 뭐 문제야 그 사람이 되는데 문제야. 사람 만나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막 근본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또 쥐가 나오네. 오늘 뭐 뭐로 쥐특집이. 나와요 이번엔? 쥐를 잡아서 계모가 쥐를 죽여서 짓이겨요. 금방 태어나다 죽은 태아처럼 보이게 해서 장화가 자는 이불을 들치고 거기다 휙 던져놔서 모함을 합니다. 제가 지어낸 것 같죠? 네. 실제로 이게- 옛날 이야기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읽은 적이 없는데. 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장면을 포착하게 해서 누구에게? 아버지인 배자수가 보고 저 년이 저게 애를 몰래 임신해서 애를 낳다가 낙태해서 저거 봐요! 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장화를 데리고 갑자기 먼 친척네 데려간다고 그 밤에 물에 빠뜨려 죽이지요.
그래서 장화가 죽습니다. 홍련도 나중에 결국 따라서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가 됩시다. 아버지가 돼봤어요? 아니, 얘가 그랬어. 이런 문제가 있어. 장화는 자고 있어. 얘는 한마디도 안 해. 깨우겠죠. 넌 뭔 짓이야. 이거사! 도대체 너는 무슨 짓을 해서 이게 무엇이냐? 왜냐하면 아까 이저 딸하고 친밀감이 하나도 없는 거라면 그렇게 분노하고 대충 그렇게 처리하는 부모들 많았는데 얼마나 친했는데요. 매일 박경하고 니들이 참아라. 너희들 불쌍하다. 눈물 뚝뚝뚝뚝뚝뚝. 그럼 그쯤 되면 가서 죽여라라고 결정하기 전에 너 왜 그랬어라고 깨워서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안 그러고 그 밤에 일사천리로 해결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배자수가 갑자기 그렇게 뛰고 돌다가 도대체 왜 장화와 홍련을 일찍 시집 보낼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보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답은 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근친상간적 문제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여자로 사랑한 거예요? 오. 홍련도 나중에 결국 따라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화가 죽고 난 다음에 홍련은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홍련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한테 오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련이. 더 중요한 건 잊지 마셔야 될 건 배자수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자기도 걸려있는 것 같은 그 문제, 성관계의 문제, 낙태의 문제, 이 문제는 자신이 정말 두려워할 이야기인 거고 사실 계모는 그 약점을 정확히 잡았기 때문에 그 밤중에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었고 더 비극인 건 뭐냐면 실제 그런 얘기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장화 홍련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예, 실화입니다. 많았어요. 조선시대 왕조실록이나 옛날 사람들의 문인이나 기록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결론 같은 이야기들이 꽤 많았고요. 언제든지 인간이 사는 곳에서 탐욕과 추악함을 가지고 기생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자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던 거고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거리로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찌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그 거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우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셔요, 이 얘기도. 여우누이. 누이인데 여우야. 어느 부잣집이 있어요. 부자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딴 집은 아들 없어서 난리인데 세상에 아들을 뚝 하나 또 아들을 줄줄이 쫙쫙쫙 셋을 낳았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그러니까 너무나 갖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 딸. 나 딸도 하나 있었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요. 네. 딸도 하나 있으면 어머 근데 세상에 정말 딸이 딱 나왔어. 어머, 너무 귀엽겠다.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너무너무 예쁘죠. 막 이래서 그냥 딸을 금이야오 그냥 막 키웠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서 열심히 키웠어요. 어느 날 이 집에 갑자기 밤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종들이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한간에 가보세요. 소가 한 마리 푹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 소가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벤츠 플러스 기중기 플러스 포크레인 플러스 소보르기니. 소르쉐. 소불기. 아니 왜 죽었지? 모르겠습니다. 소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날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또 마님 큰일 났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소가 한 마리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아들 키우면 뭐해? 일 시켜야지. 첫째 아들 딱 야 무슨 일이지? 네가 오늘 잘 보고 망을 봐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망을 막 보는데 깜깜한 밤이 되는데 우리 그 귀여운 막내딸이 찰찰찰찰찰 기어오더니 사방을 슉슉슉 이렇게 보더니 팔딱팔딱 뛰어온 놀이 확 돌더니 여우로 휘르르 변신하는 거야. 그러더니 얘가 씩 하더니 소 뒤로 가서
손을 똥 항문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간을 딱 잡아서 간을 쑥 뽑아낸 다음에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 이거 진짜 무섭다. 저 손에 피 묻었어, 종아리랑. 대박이다. 다 냠냠냠냠 먹었는데 팔딱팔딱팔딱 뛰어가지고 다시 애가 돼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유 글쎄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딸이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걔가요 이렇게 돼. 아버지가 그 일 듣고 어떻게 했냐 이놈의 새끼 이놈 네가 아버지가 화를 엄청 내고 어떻게 했냐 얘를 쫓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날 둘째 네가 지켜라. 둘째가 또 착 지키는데 막내 동생이 막 나오더니 팔짝팔짝팔짝팔짝 뛰더니 여우가 막 뛰더니 또 손을 엉덩이다 쑥 집었더니 쑥 뺐더니 냠냠냠냠냠냠 먹더라는 거야. 근데 진짜 잔인하다. 아침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둘째가 글쎄요 우리 막내가 글쎄요 와가지고 팔딱 벌려 이놈의 씨 내 이놈 하고 또 참았어요. 셋째 네가 지켜라. 셋째 아들이 또 보는데 진짜 시원해 팔딱팔딱팔딱 쑥 남남남남 또 먹었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봤잖아 이미 자기가 봤는데 그대로 말하면 안 되겠는겨. 맞아. 이거 모르겠어요. 쫓겨나네. 이거 난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가 있다가요. 되게 푹 소리지던데요? 그래? 이게 무슨 명계지? 이게 무슨 명계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옛날 얘기인데 장면 전환이 나와요. 여기 장면이 딱 끝나고요. 갑자기 장면이 휙 바뀌어서 집을 나간 첫째와 둘째가 어떻게 가서 만나가지고 같이 가서 도사님을 만나서 공부하면서 살아요. 도사님하고 살다가 도사님이 호리병 3개를 줘요. 이야기에서 다 들어보셨죠? 빨간 병, 파란 병, 하얀 병. 아무튼 뭐 호리병이 내가 들고 탁 막 와가지고 자 다시 내 자기 옛날 집에 가보고 싶은 거야. 다시 자기 집에 슉 갔더니 그 큰 집이 퇴락했어. 그대로인데 막 낡고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야?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 건너방 문에서 문이 삑 열리더니 아주 예쁘게 생긴 막내 동생이 어머 오빠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머머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봤잖아. 무섭지. 그리고 이 집이 이런 거 보니까 느낌이 알잖아요. 뭔 일 있었구나. 털나겠어. 그래서 둘이 야 도망가자. 그래서 둘이 막 도망가. 아니 오빠 어디 가세요? 아유 어디 가니 이것들 하면서 핑핑핑 돌아서 여우로 변신해서 캉캉캉캉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큰일 나서 도사가 줬던 호리병을 휙 던지니까 파란 병을 들이 물이 이만큼 나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야기는 간단해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자, 질문.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질문. 셋째 아들도 없잖아요. 걔는 어떻게 됐을까요? 간을 뺏겼나? 네, 소를 언젠간 다 먹었겠죠? 정답이에요. 네, 막내가. 엄마 아빠 것도요? 어머 제가 드릴 말씀이었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 이야기를 푸는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여우인 이 딸아이는 왜 다른 곳을 가지 못했을까요? 여우는 여기 먹을 거 없잖아 이제. 뭐 나쁜 여우라 칩시다. 다 먹었잖아. 왜 여기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얘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늘 앉아서 쉽게 간만 뽑아 먹었지 단 한 번도 사냥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살라고요? 뭘 사러? 어떻게? 왜? 처음엔 왜였겠지.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요 성장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점점 잘못하면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애일 때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됩니다. 굳이 거리로 말하면 애와 나의 거리는 거의 떼어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야 돼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난데도 계속 붙어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자, 여우누이에서 여우는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여우는 그렇게 키워졌을까요? 그렇게 키우죠. 자, 첫 번째 소가 쓰러졌습니다. 첫째 아들 얘기를 들었어요. 모함 같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딸을 불러서 야, 이러이러이 한다는데
네가 그랬대더라. 아빠는 믿지 않는다. 라고 딸에게 말했다면 그 딸이 그렇게 쉽게 여우로 맨날 팔딱팔딱 변신했을까요? 우리가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나고요, 얘는 얘고요. 얘도 하나의 동등한 인격적 주체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뭐라 하냐면 내 배 아파 내가 난 새끼 내가 잘 알지 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내 배 아파 내가 난 새끼 내가 더 잘 알지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 배 아파 내가 난 새끼 내가 더 잘 알면 안 돼요. 사랑하면 무조건 가까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만큼의 거리를 유지해서 얼만큼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자기가 살아가는데 또 정신적으로 유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거든요. 흥부는 무슨 일을 했나요, 그럼? 흥부는 어떤 일을 했나요? 그럼 흥부 직업이 뭐였지? 그니까 농사인가? 무직인가? 흥부가 주로 한 일은 형네 집 가가지고 막 인정에 호소해가지고 뭐냐면 돈을 받아내거나 먹을 걸 받아내고 네. 그것도 아니면은 매품을 팔러 가서 대신 돈을 받고 분장 엉덩이 같은 거. 대고 매품을 맞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알바로서 그런 일을 했어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흥부는 왜 일을 안 하죠? 게을러요? 아 게을렀나 본데요? 자, 좋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더 중요한 질문은, 정확한 질문은, 흥부는 애를 줄줄줄줄 낳았어요. 네. 그 애들은 뭐 하죠? 우리는 흥부전 이야기에서 자식들이 뭐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그렇네. 흥부들은 자식을 쭉 낳는데 이 자식들은 다 어떠냐면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매 맞고 왔어요. 이거 좋아라. 그래서 그거 밥 먹는 거야. 아버지가 가가지고 뭐 뺨 맞고 왔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어요. 아까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매년 한 명씩 낳다 치고 그럼 좋아요. 최소한 첫 번째에는 몇 살이 됐겠어요? 꽤 컸겠죠. 네. 옛날에 이 정도면 다 일을 시작했어요. 도대체 흥부의 그 많은 아이들은 왜 아무 대책 없이 일을 안 했을까요? 아빠가 다 해주니까. 보고 배운 게 아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아빠가 다 해주잖아요, 모든 거. 매 맞고 와서 밥 먹여주고 본인들이 의지가 없는 거죠. 아빠가 다 해주니까. 정확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잠시 여기서 요만큼을 두어두고요. 이제 신봉사로 가겠습니다. 신봉사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신봉사가 얼마나 대책이 없냐. 애가 낳잖아요. 애를 낳아서 이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젖동량 먹여가지고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애가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청자 앞부분 막 호여이 나가다가 물에 빠지고 그래서 막 떠내려가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몽은사 시주승이 가다가 그 사람을 건져내요. 아이고 내가 해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부처님께 고맙습니다. 막 이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구만. 공양미 300석만 하면 눈이 번쩍 뜰 텐데.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해야지요. 하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책 없는 사람. 네. 이런 아버지도 가끔 있어요. 거기다 공양미 300석을 쭉 쓴 거예요. 공양미 300석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하면 기와집 한 채를 완전히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인 겁니다. 그걸 뜩 한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금방 후회는 합니다만 결국 그걸 알게 돼서 자, 심청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남경 가는 상인들에게 자기 몸을 팔아서 이 아버지 드실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결국 인당수로 가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둘 다 별론데 흥부, 신봉사 이 둘 중에 그나마 누가 더 괜찮나요? 둘 다 나빠. 둘 다 나쁘고 둘 다 무책임하고 둘 다 대책 없고 무능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책 없는 사람 1순위를 꼽아라 그러면 대책 없는 사람 1순위요? 최악을 뽑으라는 거예요. 최악. 그럼 신봉사죠. 정말 가만히 가 있지 좀. 네. 그죠? 주접을 떨어가지고. 진짜. 개뿔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개뿔 모르면서. 그렇죠. 네, 쥐뿔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 문제를 일으켜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흥부의 자식들과 심청이 중에 누가 더 낫나요? 제가 묻는 제가 죄송할 정도죠? 누가 더 낫나요? 말할 필요도 없죠. 심청이가 낫죠. 얘네들은 이름도 없어 그냥. 이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얘는 괜찮고요. 얘는 아니게 됐어요. 자,
핵심은 뭐냐면 신봉사는요. 우리가 너무 대책 없고 이상한 사람이라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 무능한 건가요? 무책임한 건가요? 무책임하긴 합니다. 자기가 할 것도 아니만. 그러나 신봉사를 무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봉사는 생각해보면 문가는 했어요. 애가 낳는데 어디다 버린 것도 아니고 젖동량? 우리 아까 버렸죠. 맞아요. 젖동량도 하고요. 안 보이죠 뭐 했고요. 거기도 물론 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애가 오나 가만히 집에 계시지. 네. 거기 기어가시다가 넘어지고 뭐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신봉사는 뭐래도 하려고 했습니다. 신봉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앞이 안 보인다는 장애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너무 쉽게 말은 하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장애는 뭐 좀 다른 거야 불편한 거야 하지만은 우리는 장애인이었다는 신봉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오류가 있어요. 신봉사는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무책임한 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충동으로 그런 행동했지만 뭐래도 하려고 끝없이 노력한 사람이 신봉사라면, 흥부는 사지도 멀씨래, 부모님도 맨날 하시는 얘기죠. 모두 있어. 하다못해 실패해도 기댈 만한 모두 있는데 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던, 다시 말하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얘는 무능하기까지 한 흥부와 정말 무책임할지는 모르지만 무능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신봉사, 그 둘이 키워낸 자식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진짜 그러네. 그치. 어머나. 그 생각을 못했어. 예. 어머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흥보의 자식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러나 심청이는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일을 해결하려고, 정말 옳지 않은 일이지만은 내 몸을 팔아서 아버지 뭐 눈을 뜨게 하겠다는 그런, 그 시대는 맞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야무진 성격인 거는 모두 다 바로 신봉사 때문이었던 거죠.